첫 번째 손수건, 텀블러, 에코백.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지 않는 사실 아시나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닥터노아라는 제품을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남편이 물어봐요. 여보, 오늘은 또 뭘 읽었어요? 네. 제가 좀 책에 더 잘 설득당하는 스타일? 네. 또 마음먹은 건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특히나 저의 행동 의지를 불태우고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환경 생태 문제에 관련된 책입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소개합니다. 많은 추천 글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손주들이 우리를 욕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이 책을 읽어라. 네, 아주 직설적이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피해가 바로 코앞에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가 입을 거라는 거죠. 또 어떤 한 저널리스트는 아주 고급스럽게 잔인함과 분노를 말하는 책, 읽고 마땅한 반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눈물을 흘려라. 책을 읽고 산책하면서 하늘과 나무를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항상 맑고 푸르길 기대 아니면 강요해왔는데 그렇게 강요했을 뿐 잘 돌보지는 못했구나.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지구에 대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가 몇몇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자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는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리포트를 기고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리포트가 되었고 엄청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최신 연구 자료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믿을 만한 기후변화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최악의 모습입니다. 목차를 쭉 살펴보자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기온,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빙하 폭탄이 터지면서 바닷속 유적으로 떨어질 대도시들, 지금의 산불을 불장난 정도로 만들 치솟는 산불, 거대한 허리케인의 일상화, 더욱 넓어진 사막과 좁아진 도시가 빚어낼 수자원 약탈 전쟁, 바닷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로 황폐해질 해양 생태계, 세계 인구 대부분이 마실 수 없는 공기, 존재도 몰랐던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침범, 이런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충격적이었던 부분, 빙하와 바이러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빙하. 세계 지도를 바꿀 정도로 정말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이전의 어느 시점보다 10배가량 빠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예로 들자면은 1년 동안 한 명의 미국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남극의 빙산 1만 톤을 녹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매 분마다 한 사람이 19리터의 물을 바다에 들이붓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엄청나네요. 사계절 내내 얼어있는 땅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고요. 녹으면서 형성된 호수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배출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미미한 양이지만 아주 돌발적으로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해서 과학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알베도 효과인데요.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 이 얼어있는 눈과 얼음으로 된 땅은 햇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온난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언 땅, 이 눈이 줄어들수록 영구 동토층이 줄어들면 햇빛이 그대로 지면에 다 흡수되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게 되겠죠. 지상에서 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5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에 맞먹는 엄청난 온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물론 모두 추측이지만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해수면이 80m나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해수면 80m가 상승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도시들, 런던,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몬트리올, 뉴욕, 필라델피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스탄불, 두바이, 뭄바이, 베이징까지 모두 수중도시 유적이 될 것이라고, 그 가능성 자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빙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이 빙하가 질병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시베리아 빙하 속에는 천연두, 선페스트균, 또 비교적 최근 활약한 무시무시한 질병도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인류가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질병들, 인류 역사 이전의 질병이 갑자기 얼음 밖으로 인류에게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생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1918년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42,000년 전 선충을 되살리기도 했고요. 1916년에는 동토층이 후퇴하면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의 사체가 노출되었고, 그것에 접촉한 소년은 사망했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감염됐고 2,000마리 이상의 순록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100만 종이나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빙하가 녹았을 때 인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 미드를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안 것 같아요. 자, 그럼 빙하가 녹은 바다는 괜찮을까요? 바다는 인간이 배출한 탄소량의 4분의 1 이상을 흡수합니다. 온난화 초과열의 90%를 흡수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수온과 산도가 상승하면서 대멸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호들은 백화되어서 죽고 물고기의 후각은 장애를 앓고 10년간 호주 앞바다의 어종은 32%나 감소했습니다. 대멸종 시대가 온 거죠. 바닷속에 산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데드존은 40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잘 분해되지 않지만 분해될 때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과 에틸렌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 중 누구도 지구 외에 우리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성은 없죠. 우리가 살고 싶은 행성을 우리가 선택할 여지는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제를 도입하고 또 정치적 기구를 활용해서 더러운 에너지도 몰아내고 우리 식탁에서 소고기와 유제품을 좀 줄이고 또 녹색 에너지와 탄소 포집 기술에 공공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기와 우유 이야기 때문에 조금 가슴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우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육류와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린피스에서는 이런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려면 2050년까지는 세계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량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탄소를 어떻게 제 삶에서 좀 줄이고 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액션은 뭘까 좀 고민하는 시간 또 서치해봤는데요.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1인 1톤 탄소 줄이기 운동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또 일상적인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봤습니다. 먼저 외출 필수품 키트를 좀 마련해서 가방에 항상 쟁여놨는데요. 첫 번째 손수건, 텀블러, 에코백. 거기에다가 뭔가 외부 음식을 좀 사올 계획이다. 가벼운 용기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도 좋고요. 어느 집 서랍장에나 존재하는 게 손수건인데 손수건 직접 갖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손수건 좀 챙겨와서 공공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에 손수건으로 손 닦기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지 않는 사실 아시나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서울환경연합 유튜브를 봤거든요. 거기 URL을 남겨둘게요. 거기 보시면 쓰레기 박사님이 나오셔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정말 재밌고 유용했던 것 같아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주실 때
저 괜찮아요? 이렇게 사양하는 것도 해야겠더라고요. 빨아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면주머니나 에코백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천연 세제를 같이 사용하거나 바꿔봤습니다. 구연산 베이킹소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정말 뽀득뽀득하게 잘 닦여요. 그래서 기름기 없는 그릇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고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기존에 쓰던 세제 조금 또 베이킹소다 같이 섞어서 2번 정도 세척해 줬더니 깨끗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 육류잖아요. 정말 맛있지만 우리가 설거지도 힘드니까 좀 식물성 단백질로 차근차근 식단을 바꿔보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품이 칫솔이죠. 이번에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한번 바꿔봤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닥터노아라는 제품을 써봤어요. 근데 기존 칫솔과 사용감이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헤드 부분이 좀 작아서 7살 아들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디자인과 색상 이거는 다 대나무 다 똑같죠. 그래서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어 두시면 섞이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나무라는 특성상 물에 취약하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용 후에는 이렇게 꽂아두지 마시고 걸어두시거나 베란다에 햇볕으로 소독하시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때 반짝이는 그 뜨개실로 수세미 뜨는 열풍이 있었잖아요. 저도 간의 수공업을 해서 그렇게 수세미를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 역시 아크릴 섬유 플라스틱이죠. 네, 그래서 또 쓰던 걸 막 이렇게 막 다 버리면 또 쓰레기 환경오염 되니까 많이 선물도 주고, 진짜 그 수세미 식물 있잖아요. 수세미 식물 말린 걸 팔기도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는 소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활용품들을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당근마켓. 이런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죠. 내가 직접 세일즈하는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가정 경제도 쏠쏠하고, 또 제가 사고 팔면서 느낀 건 정말 필요한 것만 사야겠구나. 비싸게 샀다가 이걸 헐값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환경 도서 책 읽기도 한 번의 이벤트나 챌린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극시키고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과 또 챌린지 어떠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